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가 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파치 카프카란 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에서 몽고디비가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싱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구성이 나오고, 뭐 여기서 소스 싱크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카프카 커넥트를 가지고, 몽고디비의 카프카 커넥트를 가지고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는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인 데이터라는 얘기를 할 때 기존의 리퀘스트 드라이브인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 2가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리퀘스트 드라이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상은 이제 실시간을 막 움직이고 뭐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인 아키텍처보다는 요청 기반의 리퀘스트 드라이브인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속도에 빠르게 발맞추려면 기업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접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분석 및 배포를 통해 민첩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제공하는 데이터 패브릭에서 시행돼야 되니까 비용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이벤트 드라이브는 아키텍처가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 게 최근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요청 중심 아키텍처는 이름 그대로 어떤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자가 기다리고 서버든 플랫폼이든 어플리케이션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요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이제 리퀘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는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관심 있는 어떤 토픽이나 주제를 구독하면 어플리케이션 자체 그 페이스로 해당 토픽의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분석하는 게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 중심 아키텍처는 이제 시스템 중심적인 거고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는 사용자 중심적이고 적기에 어떤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다라고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 질문사항은 저희 밑에 줌 버튼을 보시면 Q&A 박스가 있어요. 그 Q&A 박스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쪽 엔지니어 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랑 몽고디비에서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저희 몽고디비에 있는 고객이 다큐멘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법의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를 구성하는지를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이벤트 타입이 멤버 PCP 체인지라는 게 퍼스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담당 의사를 바꾸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PCP라는 게 나의 주치를 바꾼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멤버 PCP 체인지라는 이벤트 타입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보이신 것처럼 2주 안에, 최근 2주 안에 특정 고객에 대해서 PCP 체인지 이벤트가 한 번 이상 발생하면 이거를 이벤트를 발생하고 매니저에게 이 고객에 대해서 리뷰하게끔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보면 인바운드 넘버가 있잖아요. 인바운드 넘버가 딱 들어왔는데 고객이 전화를 했어요. 나는 의사를 바꾸고 싶어요. 담당 주치를 바꾸고 싶어요. 했는데 그 고객한테 들어오는 그 찍힌 인바운드 넘버가 고객 프로파일에 있는 인바운드 넘버랑 틀리면 고객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시켜라 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벤트는 뭐냐면 CN이라는 게 어떤 영업대표의 이 고객의 영업대표의 어떤 아이디인데 이 사람이 만족도가 4 이상이면 담당 영업대표한테 콜백 다시 전화할 수 있게끔 어떤 이벤트를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는 뭐냐면 처음 전화해서 해결책을 줬어요. 근데 해결책을 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막 30분, 40분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받아보면 어떤 뭐 광고나 아니면 어떤 컨설팅 전화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데 막 40분, 50분 이상 막 전화가 걸리면 이 전화한 영업사원이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고객은 싫은데 억지로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이지만 너무 많은 전화 시간이 걸렸으면
요거를 이 내용을 감사팀한테 보내서 리뷰하게 해라 라고 이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이벤트화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를 얘기하면 실시간 데이터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얘기하게 된다면 그 와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의 필요성을 어떤 조직의 필수 요소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뭐 여러분들이 개발 조직이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새로운 앱을 구축 및 배포하고 데브옵스 문화를 만드는 그런 민첩한 애자일한 개발 방법을 수용하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리얼타임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를 할 수 있냐가 어떻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벤트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벤트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이벤트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원자성, 관련성, 그리고 행동성 이렇게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뭘 구독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센서에서 데이터가 발생되거나 이런 하나의 어토믹 단위의 원자성 단위의 어떤 데이터의 변경을 우리는 이벤트의 어토믹한 성분을 어토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관련성은 이 이벤트들이 보통 뭐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벤트는 어떤 연속된 이벤트 스트림의 일부거나 아니면 어떤 연속된 시퀀스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연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성은 이러한 흐름 또는 일련의 시퀀스는 어떤 향후 발생한 어떤 행동은 포착하기 위한 누적된 값이다 라는 게 이제 행동성. 세 가지 약간 학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이런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벤트를 포착하고 행동하는 어떤 회사나 조직은 앞으로 나올 것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의 어떤 정의를 본다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에는 생산자, 소비자,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듀서랑 컨슈머 이게 두 가지 사이드가 있는데요.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에서 중간에 있는 메시지 큐에 이벤트를 퍼블리싱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를 퍼블리싱하는 특정 서비스를 생산자 또는 프로듀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생한 이벤트, 큐에 쌓인 이벤트들을 구독하는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을 소비자 아니면 컨슈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면 이 프로듀서들은 고정되지 않은 여러 인연 프로듀서들의 세트랑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구독하는 고정된 컨슈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에서는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상호 교환적으로 작동하여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된 에코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의 요소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가 뭐고 그 안에 구성된 요소가 뭐고 용어가 뭐고를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카프카도 잘 아시고 이벤트 드라이븐도 실제 경험하시고 아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가 되게 생소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중간에서 여기서 몽고디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데모를 통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그런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생산자는 메시지를 메시지 큐 또는 스트림에 배치하는 이벤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예로 들면 구매 정보 아니면 GPS의 위치 정보 아니면 현재 온도와 같은 그런 센서 데이터 아니면 특정 해시태그로 트윗을 보내는 사용자나 아니면 우리가 웹페이지 들어가서 광고가 있으면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를 실제 본 시간 이런 것들 다 이벤트라는 어떤 단위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중간에 메시지 큐는 스케일아웃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벤트 유형 또는 토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파티션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벤트 컨슈머는 이 토픽에 추가된 이벤트를 수신하고 이에 응답하는 기능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랑 컨슈머가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디커플링은 어떤 변화하는 막 수요에 부응해서 시스템을 뭔가 탄력적으로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그 응용 프로그램의 뭐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런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생산자나 소비자 앱이, 그러니까 프로듀서나 컨슈머 앱이 어떤 추가나 삭제를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컨슈머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 상태가 한동안 됐어요. 예를 들어 뭐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뭐 컨슈머 앱이 뭐 어플리케이션이 오프라인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될 때 중간에 메시지 큐에 그동안 발생한 이벤트랑 뭐 오프셋 값이 있기 때문에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재가동을 하더라도 그 전에 단절된 이벤트 이후 거부터 계속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요소들을 말씀드리면,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는 잘 정의된 뭐 네트워크 기반 API를 통해서 통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이벤트를 전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채널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접착체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에서 가장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집계나 이벤트의 영구 저장, 그리고 실시간으로 컨슈머 앱과 사용자에게 이벤트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저장뿐만 아니라 어떤 연관된 데이터 소스나 이벤트랑 연관된 데이터 소스나 누적돼서 저장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 스트림 등을 보강할 수도 있고요. 여러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재생 및 뭐 재가공하지 않고서도 데이터에 대한 무슨 매트리얼 앱스나 어떤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콜이나 아니면 어떤 분석 쿼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에서 중심에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왜 가운데 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각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지만 코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이벤트 스트림을 위한 어떤 중앙 저장소를 제공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플랫폼은 운영 및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이터 소스 역할을 하고, 더욱 중요한 건 비즈니스에 대한 엔드 투 엔드에 대한 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커머스 관련된 건데, 이커머스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잠시, 혹시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나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객이 만약에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체크아웃하면 그 이벤트는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쪽에 보이시는 뭐 인벤토리나 프로모션 및 쿠폰, 뭐 신용 확인, 사기 감지, 뭐 배송, 구매, 뭐 배송 추적, 뭐 인보이스 발행, 뭐 마케팅 목록, 그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랑 연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를 이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얘가 어떤 연료 가격의 증가로 어떤 특정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서비스에서 비용 증가가 됐다. 이 원료의 그러니까 연료값의 증상으로 이 제품이 기존에 얼마에 팔렸는데 얼마에 팔려야 돼라는 비용 증가 이벤트를 발생한 게 1번이에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는 이 카프카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 큐나 브로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용 증가를 발생하는 이벤트를 2번에 보시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거를 컨슈밍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증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거는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받아줘서 3번 보시면 그 비용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얼마였는데 연료시가
얼마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얼마를 남겨 먹고 얼마에 팔아야지, 그리고 수요가 얼마큼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에 매출이 남을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뒷단에 분석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가격 산출을 해요. 새로운 가격 산출을 하면 그거를 중앙에 있는 어떤 센트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가격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가격을 또 이 하단에 보이시는 카프카나 이런 메시지 큐가 새로운 가격에 대한 어떤 컨슈밍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격이 산출되면 새로운 가격은 바로 이벤트 큐로 푸시가 되는 거고, 이 새로운 가격을 또 컨슈밍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6번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벤토리나 마케팅이나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에 같은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이런 뒷단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다시 센트럴 데이터베이스랑 계속 통신하면서 엔드 투 엔드에 대한 어떤 뷰를 보는 이런 전반적인 서큘레이션을 이벤트 드라이브, 이커머스에서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쵸? 그래서 옛날 방식, 요거는 어떤 신용 사기 탐지 관련성인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어떤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데 내 크레딧 카드 정보가 탈취가 됐어요. 누가 내 크레딧 카드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그거를 막 가맹점에서 썼어요. 그리고 ATM에서도 돈을 뽑았어. 근데 신용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이 정보가 탈취된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설마 내 카드가 도용됐겠어? 라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치 작업을 돌고 배치 작업의 결과물로서 뭔가 이게 뭔가 신용정보가 뭐라고 하죠? 유출됐다라는 걸 분석하고 뒤늦게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게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고 한다면, 요즘 방식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신용카드가 도용이 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거를 분석해서 바로 얼러팅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실시간 데이터 흐름의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로 돼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은행 계좌에서 돈을 똑같은 사람한테 2번 보내면 얼럿이 오잖아요. 이게 맞냐? 좀 전에도 보낸 기록이 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의 일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를 했을 때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를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몽고DB가 왜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에서 몽고DB를 써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그 이커머스의 어떤 연료값 상승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격 산출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를 뭐 RDB라고 구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를 정의하고 또 동일한 스키마를 다시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구현해서 어떤 매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발팀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해당 프로세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발전하거나 데이터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게 어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를 사용하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때 어떤 불편함 아니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몽고DB를 사용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용 데이터 모델링이 좀 더 쉬워지고, 몽고DB는 사용자가 원하는 속도로 개발할 수 있게 하여서 어떤 새로운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몽고DB의 기능을 떠나서 좀 그냥 RDB냐 몽고DB냐 봤을 때 몽고DB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가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몽고DB는 이제 많은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의 핵심, 시스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몽고DB 데이터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그 보안 기술 바인딩해서 몽고DB는 이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의 어떤 데이터 지속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DB의 체인지 스트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앱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은 체인지 스트림을 통해서 뭐 다큐멘트가 수정되거나 이럴 때마다 알림을 등록하고 집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변경되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가져다가 전달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이 이따가도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뭐 메시지 큐나 카프카를 통해서 변경 스트림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틀라스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틀라스 트리거는 변경 이벤트 스트림을 서브리스 펑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라스 트리거를 사용하면 변경 데이터에 대한 캡처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체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체인지 스트림 데이터를 아틀라스 트리거로 보내 어떤 반응형 이벤트 중심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틀라스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의 이제 그 외에 여러 사례들인데요. 실제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보시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사례, 이런 유형에서 이벤트 드라이브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타임 시리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이제 상태 변화를 캡처하고 측정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해서 최종 상태를 다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발생한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타임 시리즈에 있어서의 이벤트 어떤 요건인 거고 몽고디비는 이런 긴 이벤트 시퀀스를 저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카프카는 몽고디비 어떤 카프카 커넥터를 통해서 소비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바른 시퀀스 순서대로 신속하게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프카는 센서 데이터 수준이 막 피크 타임을 쳐가지고 급증하는 동안 버퍼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거고 또 뒷단에 어떤 몽고디비나 어플리케이션들은 피크 시간 동안 아무리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 데이터에 대한 편도값을 버리지 않고 자체의 페이스 속도대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카프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그리고 이제 IoT 중심의 이제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예측 유지나 아니면 텔레매틱스 쪽인데요. 실제로 뭐 국내나 뭐 국외도 많은 고객들이 유사한 케이스로 몽고디비를 사용하고 계세요. 모든 기계들은 결국 언젠가는 고장이 나고 이로 인해 뭐 제조 및 기타 산업 공정에서 뭐 일정이나 납품 및 뭐 고객 관계 등의 이런 혼란들이 올 수 있는데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의 중단으로 인해서. 근데 기계가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수리나 교체를 시도하는 거는 부적절하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고장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예측하는 프로세스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 아키텍처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는 어떤 조립 라인 및 부품 재고에서 시계열 이벤트 데이터로 몽고디비로 스트리밍하고 그리고 장비 및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조화 조건을 감지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뭐 몽고디비의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몽고디비 어떤 어리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카프카에서 계속 유입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틀라스의 트리거를 통해서 그 예측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을 엔지니어나 뭐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트리거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커머스에서 연료값 상승으로 인한 가격 산출을 하는 이벤트 드라이브 시스템의 예인데 아까는랑 다른 거는 여기서 그 장표에서 몽고디비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저희가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증가해서 원료 가격이 증가해서 해당 새로운 가격 상승 이벤트가 카프카에 들어가고 그러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안에 몽고디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은 몽고디비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프라이싱 서비스가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서비스는 새로운 산출된 데이터를 뭐 BI 커넥터나 아니면 스파크 커넥터를 통해서 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격 모델이 간단하다고 하면 몽고디비의 어그레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과거부터의 가격의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몽고디비의 차트를 통해서 트렌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산출된 새로운 가격은 중앙화된 어떤 몽고디비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가격이 저장되면 카프카의 소스 커넥터가 새로운 가격을 다시 가져다가 카프카의 메시지 큐에 놓고 그 뒷단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몽고디비들은 다시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카프카에 들어온 새로운 가격을 수신받아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몽고디비를 사용한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에서 몽고디비의 포지셔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계속 뒤에 데모까지를 커버해야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뭐 아파치 카프카가 뭐다 라는 설명이고 굳이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뭐 아파치 카프카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어떤 분산 플랫폼이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을 생산자랑 소비자들을 디커플링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메시지 큐뿐만 아니라 CDC나 ETL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정리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카프카는 프로듀서가 있고 컨슈머가 있고 그리고 카프카 안에 어떤 독립적인 주제를 저장하는 토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스트림도 있고 KSQL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오늘 뭐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랑 컨슈머를 보면 프로듀서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애고 컨슈머는 그 이벤트를 가져가는 애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벤트를 다이 대 다이로 이렇게 전송하고 수신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Q라는 거 두고 Q 안에는 토픽이라는 게 있고 하나의 프로듀서가 하나의 토픽을 쓸 수 있는 거고 이 토픽 안에는 여러 개의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HA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HA가 아니죠. 스케일 아웃이죠. 그렇죠? 성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컨슈머는 하나의 토픽을 리슨할 수도 있고 컨슈머는 여러 개의 토픽을 리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매핑하면 그래서 프로듀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몽고디비가 될 수도 있고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MySQL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뭐 JDBC를 쓰는 자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거에 대한 컨슈머는 몽고디비에서 몽고디비로 보낼 수도 있고 몽고디비에서 오라클로 보낼 수도 있고 오라클에서 몽고디비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기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카프카 커넥터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없으면 굳이 커넥터를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커넥터가 없으면 이런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하고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거를 개발자들이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특정 벤더를 지원하는 커넥터들을 쓰면 그런 개발자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질문은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디비 커넥터 포 아파치 카프카 또는 몽고디비 아파치 카프카 커넥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몽고디비를 카프카를 연동해서 썼던 분들은 이것보다는 뭐 데베지움 같은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몽고디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카프카 커넥터는 데베지움 커넥터랑은 별개인 거고요. 그리고 몽고디비의 이 소스 커넥터랑 저희는 싱크 커넥터 두 개를 지원하고 이 커넥터는 아파치 카프카랑 그리고 컴플런트 플랫폼 두 개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지원하고 이거는 오픈소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몽고디비 소스 커넥터, 싱크 커넥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잘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스 커넥터는 뭐냐면 몽고디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카프카에 전달하는 거를 소스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스 커넥터는 몽고디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낼 수도 있고 콜렉션 전체를 보낼 수도 있고 콜렉션의 일부 데이터만을 선별적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내는 거는 체인지 스트림이라는 몽고디비 API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커넥터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싱크 커넥터란 건 뭐냐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토픽에 있는 데이터 그래서 이 토픽에 있는 데이터가 굳이 몽고디비가 보내지 않은 다른 타 플랫폼에서 보낸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몽고디비에다가 넣어주는 거를 싱크 커넥터라고 저희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몽고디비를 기준으로 소스냐 싱크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토픽에 있는 오프셋 기반으로 데이터가 끊어지면 그 오프셋 기반으로 데이터를 리줌에서 분단하는 거고 싱크 커넥터는 그리고 소스 커넥터는 체인지 스트림의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잖아. 소스 커넥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데 카프카가 죽든 몽고디비가 죽든 아무튼 아니면 커넥터가 죽든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데이터가 끊겼어. 그러면 끊긴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몽고디비에서. 이 체인지 스트림이라는 게 체인지 스트림의 리턴 값으로 토큰이라는 걸 주어져요. 그래서 그 토큰은 결국 OP로그의 어떤 타임스탬프 값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 체인지 스트림의 마지막 리턴 받은 토큰 값을 기반으로 그 이유 값부터 데이터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데모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데모를 할 거냐면요. 왼쪽에 총 4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1번은 기존의 RDB에서 JDBC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카프카의 토픽에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RDB에 있는 주문과 주문 아이템. 왜냐면 주문당 여러 개의 아이템을 살 수가 있잖아요. 주문 하나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토픽에 넣을 거고,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몽고디비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이 주문된 데이터를,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몽고디비에 놓고 이게 RDB에 있는 데이터랑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지를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몽고디비의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몽고디비의 오더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오더 규모가 큰데 뭐 $1,500 이상의 오더인데 영업사원이 매핑되지 않은 오더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서 이 토픽에다 놓을 거예요. 비즈 빅 오더라는 토픽에 놓을 거예요. 이걸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토픽에 놓으면 그 뒷단에서는 뭐 담당자에게 얼럿을 주거나 이 토픽 값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든 거는 어떤 고객사의 이제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제 4번은 뭐냐면 3번이랑 똑같은데 카프카를 쓰지 않고 이 오더스에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거나 유입되는데 $1,600 이상의 오더인데 영업사원이 매핑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잠재적인 고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트리거링해서 아틀라스의 트리거를 통해서 그런 이벤트들 트리거링해서 아틀라스의 펑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일즈 어드민한테 메일을 보내게끔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세일즈 어드민은 제가 되겠죠. 이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요즘에 PPL 논란이 많은데 본 데모는 약간의 PPL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슬라이드 뷰를 어떻게 끄죠?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아파치 카프카를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카프카를 실제로 구동해서 같은 거긴 하지만 카프카를 구동해서 코맨드 라인으로 API 콜 날리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동합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주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콤플런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쓸 거예요. 그리고 콤플런트도 밑단은 카프카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어떤 편의성을 적용한 그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콤플런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콤플런트를 써가지고 실제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콤플런트랑 사전에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데모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먼저 기존 오라클 DB에 먼저 스키마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오라클 DB에 스윙벤치라는 툴로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유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한번 유입을 해볼게요. 혹시 텍스트가 보이시나요, 이게 잘? 너무 글씨가 작으면 작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텍스트를 키워볼게요. 그래서 스윙벤치를 돌렸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실시간으로 주문과 재고랑 조회랑 오더를 변경하고 새로운 오더를 로그하는 게 내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더를 보면, 오더스를 보면 오더 아이디, 오더 날짜, 오더 모드, 고객 아이디, 오더 상태, 총 오더된 금액 등등 여러 가지 마스터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오더 언더바 아이템즈라는 걸 보면 실제 오더스에 있는 오더 아이디랑 매핑된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광경DB는 어레이나 이런 다계층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더 하나에 여러 개의 오더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만들어서 조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글씨를 좀 키워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키우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아까 스크립트 하나 돌렸는데, 한번 오더를 보시면 지금은 뭐 기존에 누적된 오더가 36만 8천 개인데, 보시면 계속 오더가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내부적으로 계속 오더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볼 거는 이 오더스랑 오더 언더바 아이템을 몽고DB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싱크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할 거는 카프카 컨트롤 플랫폼 그래서 토픽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존 걸 다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재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를 광클릭하면서 열심히 이걸 지우고 변경하고 있지만 컴포넌트를 안 쓰시면 이런 걸 다 코맨드나 아니면 API 콜을 통해서 똑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이거를 깨끗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깨끗해졌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RDB에서 오라클에서 가져올 데이터들을 저장할 토픽을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토픽 이름은 oracle-so2.others 라는 이름으로 토픽을 만들 거고 내부적으로 한 12개 정도를 파티션을 해놓을게요. 하나의 토픽에 윗단에 12개의 파티션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라운드 로빈으로 분산되면서 저장이 돼요, 기본으로.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특정 오더 아이들을 특정 파티션으로 매핑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픽을 만들고 한번 보시면 지금 oracle-so2.others라는 토픽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지금 메시지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여기서 RDB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더들이 아마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토픽만 만들고 아직 커넥터를 연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토픽과 오라클 DB를 JDBC 커넥터로 연동을 해볼게요. 커넥터를 눌러서 Add 커넥터를 눌러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커넥터들이 있어요. 뭐 엘라스틱 서치도 있고 S3도 있고 JDBC도 있고 몽고DB도 있고 이 커넥터는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어떤 라이브러리 폴더에 놀거나 아니면 어떤 컴포트 명령을 통해서 커넥터를 이쪽에 커넥터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미리 살려서 등록을 시켜 놓은 거고요. 보시면 몽고DB 싱크 커넥터, 몽고DB 소스 커넥터 그 밑에 보면 몽고DB 커넥터가 있는데 이거는 데베지움에서 제공하는 커넥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몽고DB 싱크, 몽고DB 소스 그리고 JDBC 소스 커넥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RDB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JDB 소스 커넥터를 먼저 연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정할까요? oracle-so2.others라는 커넥터 이름을 저장하고 최대 12개 파티션을 만들었으니까 태스크는 4개 정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은 뭐냐면 나는 데이터를 RDB에서 토픽으로 저장할 때 데이터를 우리가 변형할 수가 있어요. 값을 키로 바꿀 수도 있고 키를 값을 바꿀 수도 있고 필드 값을 리네임할 수도 있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카프카의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도 있고 JDBC 경로를 적어주고 적을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 적진 않고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로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컴피규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커넥터 이름은 오라클의 so2.order라는 커넥터 이름이고 키랑 카프카는 메시지는 키랑 밸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키 값에 의해서 파티션이 되는 거고 이 밸류는 실제 RDB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게 이 밸류예요. 그래서 카프카의 메시지를 저장할 때는 토픽의 메시지를 저장할 때는 얘가 바이트로 저장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시리얼라이즈라고 해요. 이 콘버터의 역할은 시리얼라이즈를 어떤 포맷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할 거냐 아니면 디시리얼라이즈를 어떤 포맷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가 키나 밸류를 이런 포맷으로 컨버팅을 했으면 나중에 싱크 커넥터에서도 같은 포맷으로 디시리얼라이즈를 해야겠죠. 저는 메시지의 키는 JSON 포맷으로 하고 메시지의 값은 AV로 포맷으로 해서 나중에 스키마 리지스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은 키라는 걸 만들고
저 키라는 걸 만들고 이 키라는 거는 메시지의 키예요. 그리고 extract int는 value 값을 키로 보낼 거예요. 보내는 이유는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데이터를 토픽에 저장하지 않고 특정한 필드 값, 컬럼 값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그 레벨 저장하고 실제 저장하는 접속하는 오라클의 경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유저랑 비밀번호를 적어주고 그리고 모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나 아니면 MySQL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몽고DB를 놓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테이블 로딩 모드가 저는 타임스탬프랑 인크리멘탈 모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인크리멘탈 컬럼은 오더 아이디고 타임스탬프 컬럼은 업데이트 TS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잠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JDB 스크래터를 통해 가지고 갖고 올 때 데이터를 기준이 없잖아요. 이 JDB 커넥서가 뭐 오라클의 리드로그를 어떻게 보면 와치해가지고 그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값 기반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데 이 JDBC 소스 커넥터가 그 변경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인크리멘팅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오더 아이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로직이 오더 아이디가 오더를 할 때마다 증가해 라고 하면 이 오더 아이디에 대해서 인크리멘팅을 지정하면 지금 값이 어디까지 왔는데 그거 이상인 애들을 나는 가져갈 거야 라고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인서트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더를 누가 냈는데 오더를 업데이트할 수 있잖아요. 수량을 뭐 3개로 했는데 수량을 2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이 오더 아이디 값이 변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쓰는 게 이 타임스탬프 모드예요. 타임스탬프 모드는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같이 업데이트되는 타임스탬프 기반의 콜론 값을 지정하면 대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제가 한 것처럼 업데이트 뭐 TS랑 같은 타임스탬프 포맷의 컬럼을 지정을 해야겠죠. 값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업데이트된 시간을 지정하는 컬럼 값을 지정하면 그 값을 기준으로 그 이후 값만 계속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JDBC 소스 커넥터는 이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는 오더 아이디를 증분값으로 지정을 했고 업데이트 언더바 TS를 타임스탬핑 로딩 모드의 키 값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올 게 아니고 오더스랑 테이블과 오더 언더바 아이템스랑 테이블 두 개를 오더 아이디라는 키를 기반으로 레프트부터 조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오라클 대시 SOE.others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나는 라인 아이템 기반으로 파티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별로 프로덕의 라인 아이템이 틀린데 이 같은 아이템을 아이디를 갖고 있는 오더들은 같은 토픽의 같은 파티션 안에다 놓겠다라는 일종의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저는 컴플런트의 스키마 레지스트를 써가지고 이게 스키마 레지스트를 안 쓰면 매 메시지 RDB에서 매 메시지 로우를 갖고 올 때마다 엄청 필드 값이 길어져요. 값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값이 유형이 뭔지를 다 같이 메시지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값보다는 보내고 하려고 하는 값보다 이 스키마 정보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컴플런트의 스키마 레지스트입니다. 이따 레지스트 내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어떤 형태의 설정을 구성하는 거고 여기서 런치를 누르면 커넥터가 생성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컴플런트를 안 쓰고 카프카를 쓴다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API 형태로 날려주면 되는 겁니다. 별반 차이는 없어요.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컴플런트 UI를 쓰는 거예요. 런치를 하면 애가 러닝 상태로 됐고요. 그러면 지금 RDB에서 계속 변경되는 데이터랑 카프카의 토픽이랑 연동이 됐어요. 그럼 토픽의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를 누르시면 이 메시지를 누르면 기다려 볼게요. 데이터는 아까가 없었는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가 토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주문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커넥터도 러닝하고 있는데 실제 토픽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데모하는 사람 입장으로선 되게 난감하죠. 네. 일단 그럼 스키마를 볼게요. 자, 스키마는 뭐냐면 보신 것처럼 내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필드 값과 이 필드 값이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애가 실제로 매 메시지마다 제이슨 스키마를 써가지고 제이슨 포맷에다가 스키마를 다 놓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스키마를 쓰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오더가 죽었나요? 그러면 커넥터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커넥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문제점을 잘못했거나 오타를 발견해 주신 분은 빨리 채팅창에 넣어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저 제이슨 커넥터 썼고 에브리 컨버터 썼고 쭉쭉 넘어가서 유저 패스워드 CS 쿼리도 제대로 맞았고요. 리스트도 맞고 다시 한번 트리거링 해볼게요. 커넥터도 에러가 안 났고 에러가 안 난다는 거는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픽에 메시지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왔네요. 저 방금 뭐 지나갔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카프카 캐시 통해서 보여주는데 메시지가 0번에 파티션 0번에 0번 오프셋을 한번 볼게요. 잠깐 데이터가 보였는데 제가 너무 적게 쓰고 있나?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 주문량을 늘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원활한 데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끔씩 예기치 않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초당 뭐 5건씩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3건, 5건씩. 보시는데 3번과 4번 파티션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네요. 아마 보면 저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파티션 번호가 0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 오프셋 엔드가 있다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오프셋 값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특정 파티션으로 라인 아이템 아이디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몇 번이죠? 10번이죠. 10번 파티션에 들어가 실제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파티션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직접 열어서 볼게요. 지금 오프셋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받은 제이슨 포맷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에이브로 포맷으로 데이터 발류 값을 저장을 했고 실제 넘어오는 이렇게 컬럼 값, 오더 아이디, 데이트, 오더 모드, 오더 스테이트 쭉쭉 가는데 보시면 다 깨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값들이. 이건 저장할 때 바이트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에이브 포맷을 저장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나중에 싱크 커넥터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때 디시리얼라이즈를 에이브 포맷으로 맞게 해주면 데이터가 실제로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값들에 대한 어떤 타입이나 유형은 스키마 리지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작동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서 토픽으로 보내는 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번은 했었고 그럼 지금 1번은 한 거고 그러면 이 토픽에 있는 값을 이제 몽고DB로 실시간으로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에서 추가로 커넥터를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몽고DB의 싱크 커넥터의 어떤 설정이에요. 제 위에를 보시면 몽고DB 카프카 커넥터, 몽고DB 싱크 커넥터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파티셔닝을 했기 때문에 태스크를 4개로 만들었고 그리고
똑같이 키는 JSON, 밸류는 ABRO 포맷으로 컨버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시리얼라이즈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갖고 올 때는 트랜스폼을 하지 않고 그냥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몽고DB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몽고DB의 URL은 이 경로인 거고요. 전 아틀라스상에 있는 몽고DB에다가 데이터를 놓을 예정이고, 몽고DB의 SOE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오더스라고 하는 콜렉션에다가 지금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설정만 하고 시작을 누르면 들어가는데, 제가 그 전에 실제 몽고DB를 지금 DB가 이거 싱크로 작동하는 몽고DB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SOE의 오더스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날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날리고 보시면 SOE의 오더스라고 하는 콜렉션을 만들고, 콜렉션에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빵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커넥터를 연동하면 토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 콜렉션으로 연동돼서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상태로 됐고, 실제 다시 파인드를 누르면 아까 오라클에서 조인해가지고 넘어온 데이터가 몽고DB에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4,541건이 있고 리프레시를 하면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죠. 4,578건, 리프레시하면 4,600건. 이런 식으로 실시간 주문 내역이 오라클에서 발생한 주문 내역을 두 개 탭을 조인한 결과를 메시지 큐에 넣고 그 메시지 큐를 몽고DB의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건 CDC예요. 그렇죠? 이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나 이런 걸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CDC를 구현을 한 거예요. 오라클과 몽고DB 간에 CDC를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콤플런트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콤플런트를 쓰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 몽고DB가 컨슈밍 하고 있는 DB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아까 만든 12개 파티션 오라클을 SOE 오더라고 하는 토픽에 내부에 12개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각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큼 따라가고 있는지, 몽고DB가 그 데이터를 얼마큼 잘 넣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9개 정도의 메시지가 아직 갭이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할 거는 이제 3번 데모인데, 3번 데모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놓았어요. 기존 오라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몽고DB에 동기화를 시켰고, 요거를 이 데이터 중에서, 몽고DB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저희는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특정 토픽에 넣어서 이거를 이벤트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는 JDBC의 소스 커넥터, 몽고DB의 싱크 커넥터를 만들었고, 이제 몽고DB의 소스 커넥터를 만들어서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를 카프카 토픽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의 소스 커넥터를 만들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그냥 이미 만들어진 설정 파일을 로딩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비즈 빅홀더 노드 세일즈 랩이라고 하는 컴픽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몽고DB의 소스 커넥터인데, 몽고DB 소스 커넥터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소스 커넥터고, 나는 몽고DB에 있는 값을 그냥 스트링 형태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DB에 있는 값을 스트링 형태로 놓겠다는 거는 그냥 JSON 형태로 그냥 토픽에 놓겠다는 거겠죠. 스트링 컨버터를 써가지고 스트링 형태로 데이터를 놓을 거고요. 모든 데이터를 놓는 게 아니고, 이 접속한 몽고DB에 접속을 해서 SOE.others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있는 데이터 중에서 오더 총액이 1,500 이상이고, 그리고 세일즈 랩 아이디가 널인 걸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오더가 $1,500 이상 들어왔는데 세일즈 랩이 매핑이 안 됐으니 세일즈 어드민이 이 고객을 케어하세요 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걸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룩업이라고 하면 누가 오더를 수정하면 오더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체인지 스트림에서 업데이트 룩업을 하면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치더라도 업데이트로 인해서 변경된 값뿐만 아니라 모든 다큐먼트 데이터가 체인지 스트림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업데이트 룩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이런 네이밍의 토픽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토픽 이름이 좀 길긴 한데, 네.
그래서 비즈의 빅오더, 노세일즈, 랩이랑 토픽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토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1,500 이상인데 세일즈 맵이 매핑되지 않은 오더가 들어오면 토픽이 자동으로 생기면서 그렇죠? 데이터들이 들어가겠죠. 좀 기다려 볼게요. 오더가 주문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보시면 지금 어떤 토픽이 새로 생겼어요. 들어가 봐서 똑같이 메시지를 보면 실제 $1,500 이상이고 세일즈 맵이 너린 게 있는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볼게요. 얘를. 그래서 눌러보시면 네, 보시면 오더 아이디가 있고 저희가 스트링 형태로 그 소스 커넥터로 가져오면 보신 것처럼 extended JSON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필드 값이 아이고 자꾸 이러죠. 필드 값이 있고 거기에 대한 형이랑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 토탈이 $1,900잖아요. 그쵸? $1,911의 오더를 한 거고 세일즈 랩 아이디 필드가 어디 있을까요? 너린 세일즈 랩 필드.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아, 여기 있네요. 바로 밑에 있네요. 세일즈 랩이 너리고 고가의 오더가 들어온 필드들만 지금 계속 매핑돼서 카프카 토픽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더 금액이 다 $1,500 이상이잖아요. 그쵸? 밸류.오더 토탈이. 그 다음에 세일즈 랩이 다 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토픽에다 데이터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토픽을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읽어다가 세일즈 어드민한테 메일을 보내든 푸시 알림을 날리든 이런 형태의 일련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라이븐 아키텍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카프카를 통해서만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컴플런트죠. 그쵸? 컴플런트를 통해서 JDBC 소스 커넥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몽고 싱크 커넥터를 통해서 몽고DB에 놓고 그 몽고DB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한 애들만 소스 커넥터를 통해서 다시 토픽에 넣었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저는 아틀라스의 트리거랑 펑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구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저 혼자 계속 떠드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몰라서 참 그렇긴 한데 잘 듣고 계시면 채팅창에 듣고 있습니다라고 좀 날려주면 제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아틀라스 클러스터고 저희 아틀라스 클러스터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렵습니까? 네.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익스파이어 됐네요, 세션이. 이게 제가 웨비나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참 고독해요. 이게 단방향이다 보니까 저 혼자 얘기하는 느낌이 계속 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탈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보시면 저는 여기 V42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놓고 있는 거고요. 실제 여기에다가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구현해놓고 중지시키지도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오더들이 계속 몽고DB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스티치라고 불렀고 지금은 램이라고 불리는 서버리스 플랫폼이 있어요. 이 서버리스 플랫폼을 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벤트 드라이븐 오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펑션과 트리거가 있는데 저희가 온프레미스 몽고DB에는 트리거가 없지만 아틀라스상에는 트리거가 있어요. 이 트리거는 몽고DB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고 그 윗단에 별도의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건데요. 이 트리거 내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트리거고 트리거 이름이고 보시면 SOE 데이터베이스에 오더스라고 하는 콜렉션에서 인서트가 발생을 하면 인서트가 발생을 하면 이 펑션을 콜하는 거예요. 이 펑션을 아무 때나 콜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카프카의 상황랑 똑같죠. 오더 토탈이 1,600, 얘는 좀 금액을 늘렸어요. 1,600 이상이 되고 세일즈 랩이 널인 인서트가 발생했을 때만 이 펑션을 콜해라 라는 거고 그럼 이 펑션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펑션 탭에 가면
서버리스 펑션을 제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 이벤트, 체인지 이벤트 값을 받고 이 체인지 이벤트 값은 변경된 다큐먼트겠죠. 그래서 이거를 API, 샌드그리드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주는 API 콜을 통해서 저는 세일즈 어드민한테 메일을 보내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메일 바디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선이 매핑되지 않은 대량 주문 고객이 확인됐습니다. 고객 아이디 몇 번이고 얼마가 주문됐고 오더 아이디 몇 번이니 확인하세요 라는 메일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트리거가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 얘를 인앱을 시켜놓고 메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게요. 세이브를 해놓고 채트창에 도면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도면으로만 설명하면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데모를 보여주세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데모의 할당을 많이 봤습니다. 자, 트리거 인앱을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계속 얘가 몽고디비 내에서 트리거가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아까 보여드린 SOE.ODOS에서 체인지 스트림으로 계속 얘를 와치하면서 발생을 하면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트리거링을 계속 내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제 이메일에서 그게 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놓고 보시면 이게 이메일이 이제 들어와야지 저희 데모가 마지막 데모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아틀라스의 뭐 트리거니 풍선이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카프카를 통해서 이벤트 드라이브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아틀라스의 몽고디비를 쓰시면 아틀라스 안에 서브리스 플랫폼이 있고 서브리스 플랫폼 안에 트리거랑 펑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 있는 API랑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연동하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일 오는 걸 보면 이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세일즈 어드민 및 아이디가 몇 번이고 금액이 몇 번이고 번호가 몇 번인 어떤 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일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는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번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고DB만을 DB만으로 쓸 수 있지만 몽고DB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나 온프렘은 주변 에코시스템 걸 노후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몽고DB를 여러분의 뭐 전사나 아니면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그런 용도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